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사흘차, 여야는 청문회장 밖에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먼저 이 후보자는 임명 대상이 아닌 고발 대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흘간의 청문회가 후보자 괴롭히기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틀간 한다는 것조차 유례없는 일인데 사흘째 이어지며 인사검증이 체력검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SNS에 올린 정치 편향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이번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을 누구와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 여당은 야당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막기 위해 무도한 행동을 한다고 맞받으며 MBC 보도 방향과 노조 구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문진 이사를 훌륭한 분들로 교체를 해서 MBC 지도부를 바꾸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저는 MBC가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 권력에서도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당에선 3일 청문회를 해도 달라질 게 없다며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기정사실화했고 야당은 내일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대전 MBC를 방문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현장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가 처리수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어떻습니까? 작년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보도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리수는 일본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해수부는 공식 문서 등에서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24년 7월 10일 오염수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면 자칫 국민들께서 이진숙 후보자가 일본 정부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공인 자연인 논란도 나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며 이진숙 후보자는 공인이냐고 묻자 자신은 절반만 공인이라고 답했습니다. 후보자님은 내정된 이후부터 자연인입니까? 공인입니까? 저는 반자연인 반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내정되는 즉시 방통위 예산 수천만 원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반만 공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몇 천만 원 수준인 것을. 자연인에게 몇 천만 원의 세금 쓸 수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공인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이틀째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빵집으로 불러가지고 4,000원짜리 빵을 사면서 그 사람과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당에서조차 개인카드 자료라도 제출해 소명하라고 제안했지만 이 후보자는 영업 비밀이라고 맞섰습니다.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국회에서 저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글에 좋아요를 누른 걸 손가락 운동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이인숙 후보자님, 제가 저도 이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게 2021년 5월쯤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방송에 나가서 이준석 화교 논란이라는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예, 제가 그쯤에 어떤 계기로 출연하시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저건 아는 얘기라서 근데 완전 거짓 정보거든요. 왜 저 방송에 참여하셨죠? 제가 나갔던 것은 그때 어떤 선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정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예. 구독자 수가 많은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을 했고요. 또 그 대표가 제 회사 후배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출연을 했는데
그 방송을 들어보시면 네. 아마 이준석 위원님한테 제가 전혀 부정적인 발언을 안 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목 뽑는 것은 그 유튜브 진행사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나갔을 때 이런 게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인 게 아까 무슨 선거인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저 때는 사실 2021년 5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 후보자인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셨을 때는 아까 뭐 존경하는 박민기 의원님께서 어떤 보수 세력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하시려고 기획했다거나 그런다면은 그냥 조심스럽게 참여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내용이 있었을 때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 대표가 과거 제3노조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만약에 친분이 있다 한다면은 민감한 시기에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아이템이 잡혀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사실 속으로는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저희가 오전에 제가 이거 한 거는 뭐 다룬 이유는 오전에 사이버 레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논의했었는데요. 그때 쯔양이나 이런 분들의 잘못된 정보를 다루고 협박하는 사이버 레카에 대한 대응 같은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경각심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오늘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은 김만배 신앙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나 과장, 왜곡된 정보가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사실 좀 좌파로 지목당이 낫지 화교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좀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출연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팩트를 체크하고 조심하는 중견 기자의 모습에서 혹시 약간의 인지도를 더 얻고자 흥미 위주의 방송을 진행하는 아까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셨다는 식으로 대답하셨는데 그런 정치 지망생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이제 정치보다는 다시 이제 공직을 하시는 방향으로 선회하셨지만은 방통위원장으로 최종적으로 임명되신다면은 그런 정치 지망생 같은 모습보다는 여기 오늘 동료 의원님들도 몇 분 얘기하셨지만은 존경하던 언론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네. 그 지적을 해주시는 방식도 참 더 이상 품격이 있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